5시간 토론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볼까요? 사퇴하라. 임기 연장. 국힘 이번엔 김용태 거취놓고 격돌을 했다라는 거죠.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있었는데 오후 2시에 시작이 됐는데 저녁 7시까지 무려 5시간 동안 이어졌다. 107명의 의원 중에서 27명이나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한 3명에 1명꼴로는 너도 나도 손들고 나가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친윤 성향의 의원들은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빨리 물러나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임기를 다음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나왔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파급적이면 하여간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사퇴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저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원내대표 끝나서 그때 다시 재심을 합시다. 네, 지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친윤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주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내려와 어쨌거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곧 되지 않겠어?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비윤 입장에서는 친한 계쪽 입장에서는 임기 연장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혁할 때까지는 이걸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김도읍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기를 더 하려면 전국위에서 임기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절차를 본인 마음대로 뜻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전국위 의장이 전국위를 안 열어주면 임기 연장 할래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에 조기 전당대회하고 내가 개혁을 끝까지 완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월 조기 전대까지 본인이 계속 가겠다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이런저런 얘기가 왔는데 지금 김도읍 의원은 명확하게 콕 집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본인이 하고 싶어도 절차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전국이 안 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윤주진 위원님. 예. 실제로 김 의원 얘기처럼 이 임기가 30일까지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30일까지 30일 이후에 임기 연장 의결이 전국위에서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다음 차기에 뽑힐 원내대표가 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것이고요. 16일에 뽑힐 원내대표가. 그 16일에 뽑히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다음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고 네. 다음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대표가 이제 임기 2년의 대표를 시작하는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전당대회를 9월 초에 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조기 전대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당대회를 하려면은 적어도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원래 필요합니다. 그러면 원내대표 뽑히고 어영부영 준비하다 보면은 또 휴가철이잖아요. 7, 8월에. 그러면 결국은 9월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9월에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그 사이의 문제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2달 정도를 더 하느냐 아니면은 원내대표 체제에서 관리형 비대위로 가느냐 네. 요 두 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양쪽의 입장을 다 사실 들어보면 네. 다음 당대표가 9월에 만약에 뽑힌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네. 그러면 얼마나 치열하게 또 경선을 하겠습니까? 친한 게 한동훈 대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김문수 후보가 나올 수도 있죠. 이미 그러면은 당원들과 지지층과 국민들의 시선은 다음 지도부에게 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의 개혁이 과연 지속 가능한 개혁인가? 네. 또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어차피 바뀔 수도 있는데 그때 정한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좀 지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더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실적으로 좀 많은 일들이 좀 얽혀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더 깊게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어쨌거나 임기가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달 말을 넘어서서 전국위에서 임기 연장 의결이 안 되면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뽑히는 새 원내대표가 그 뒤에 추후적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관련해서 김도읍 의원 얘기 말고 박형수 의원이 지금 원내 수석이죠. 어제 저녁 7시 5시간의 마라톤 의총이 끝나고 대변인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김용태 위원장 임기는 그러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는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은 일단 6월 30일까지 그 후에 비대위원장을 새로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그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어쨌든 전당대회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그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임을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비대위원장을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를 선택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상임정국에 이런 절차가 진행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다시 지명을 할지 다른 분을 지명할지는 후임 원내대표가 결정하게 되겠죠. 네, 지금 박형수 의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면 6월 30일까지가 임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이 각종 어떤 지도부 체제나 전당대회 이런 문제는 결국 후임 원내대표의 몫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면 윤주진 위원님,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두면서도 어쨌거나 김용태 체제는 이달 말이 최대 맥스다. 라고 딱 방점을 지금 찍었습니다. 근데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도 의원들이 막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다면 중간에 나가서 제 거취와 지금 이 조기 전대 9월 전당대회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그냥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붙이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 당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기에 정해지는 원내대표가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30일 임기를 끝으로 만약에 그만둔다면 네. 권한대행을 맡게 돼요. 즉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원내대표가 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을 할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조금 더 연장을 하는 그런 원내대표를 원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새롭게 전당대회를 치르고 원내대표 체제로 그냥 2달 동안 관리형으로 가는 그러한 원내대표를 원할 것인지. 즉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미 당내 의원들의 심리가 네. 의중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하나의 1차 분수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김용태 체제를 좀 더 연장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은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추가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원내대표가 뽑히겠죠. 네. 이제 그게 하나의 리트머스지라고 볼 수 있는데 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상당히 왜 중요하냐면은 선출된 대표와 네. 임명된 대표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원내대표가 아무리 107명의 국회의원이 뽑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선출이 된 자리거든요. 그러면 그 선출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발동해서 임명한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본인이 정말 혁신을 하고 싶고 네. 개혁 비대위가 필요하다면은 다음 원내대표 후보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비대위원장으로 연장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원내대표 연합군을 형성해서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라. 네. 그러지 않는다면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좀 거치가 어려워지겠죠. 지금 말씀은 다음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손을 잡고 같이 갈지 아니면 바로 밀어내고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가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도록 지금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 모든 게 지금 결국 다음 주 월요일에 뽑힐 원내대표의 손에 다 지금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건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약간 좀 한 발 떨어져서 여쭤봅니다. 지금 이 새로 뽑힐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는 3가지 길이 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 그리고 2번째는 새 비대위를 세우는 거, 3번째는 본인이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그냥 쭉 가는 거, 3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부로 사실상 역할이 종료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태라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비대위의 간판으로 다시 세운다, 그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2번째 새로 16일 날 선출된 원내대표 본인이 당대표를
겸임하면서 네. 간다는 자체 당분간 그래 가겠죠. 하지만 비대위를 발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친윤계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또 비대위로 가겠죠. 하지만 친윤계가 아닌 네. 좀 중도 합리적인 사람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전당대회를 발족하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를 또 출범시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16일 날 원내대표의 키가 있는 것이고 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직은 참 정치적으로 미숙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혁안만 5개 던져놓으면 다 네.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는데 본인은 고삐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지 작업을 해야죠. 의원들을 통해서. 근데 그거 없이 멋있게 5개는 던져놨는데 어저께 5시간 동안 네. 결국에는 김용태에 대해서 재심을 하지 않잖아요. 개혁안 하나라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부로 사실상 비대위원장 사퇴입니다. 아, 30일까지만 이름만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은 전당대회라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네. 어떤 전당대회 관리형 비대위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던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요. 16일 날 국민의힘에 운명이 달렸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어제 5시간의 마라톤으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존재감은 좀 잃은 거 아니겠느냐. 30일까지 임기 동안은 계속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고 나는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요런 이 경력, 이 노련함이 좀 보일 수 있는 게 5대 개혁 방안을 던져놓고 어느 것 하나 관철된 게 지금 없는 상황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대 개혁 방안 같이 볼까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었던 게 총 5가지입니다. 먼저 9월 초에 전당대회 개최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탄핵 반대 당론 이거 무효화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선 후보 중간에 뭐 부당하게 교체하려는 시도 이거 진상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당무감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론 결정에 여론을 반영하겠다. 지방선거 100% 상향식으로 공천하겠다. 그런데 4번, 5번은 사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좀 더 이 힘을 쓸 수 있을 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급한 건 사실 이 부분인 건데 9월 초 전당대회 개최랑 맞물려서 본인의 임기 문제가 어제 지금 터져 나왔던 거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별다르게 이걸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어라는 게 주된 의원들의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무감사권을 내가 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 하겠습니다. 그때 후보 부당하게 교체한 거 요거 조사할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박형수 원내수석 얘기 잠깐 다시 들어볼까요? 거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 후보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한두 분 정도가 우리 당원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그거를 밝힐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당무감사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에 많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들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나 저희들 의원총회에서 그간의 과정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원들께 잘 설명하면 될 것이다. 네, 들어보셨죠. 근데 들어보면 윤주진 위원님 예. 당무감사도 무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죠. 이미 알 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뭐 전 국민들에게 다 생중계가 됐던 사건이었고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고 결국은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가 왜 이루어졌으며 결국은 왜 실패했는지까지 전부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와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다양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제기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런 취지나 의도는 어떻게 보면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비대위원장이 됐으니 조금 당이 잘못된 부분 좀 들여다보고 탄핵 문제에 있어서 특히 좀 입장을 제대로 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반성하자라는 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정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네. 사실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으면 따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다라면은 일종의 타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 내부에 특히 탄핵 당론 반대라고 하는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지난 자신들의 정치를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탄핵 반대를 외쳤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럼 상당히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이거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당론 반대 당론을 무효화한다기보다도 아니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은 잘못 판단했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쉬웠다라고 한다든지 좀 뭔가 유연함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용태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설득해 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금 방금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던지기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현실 정치가 물론 그것이 옳았을지언정 현실 정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죠. 현실 정치의 절대적인 한계를 아마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체감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민낯이 드러난 5시간 의총이었다. 김용태 사퇴하라 혹은 뭐 버텨달라 싸움만 있었던 5시간 의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5시간 의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뭐 지금 보면 뭐 이것도 저것도 뭐 결정된 게 딱히 없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그래서 임기를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당장 물러난다든지 혹은 당무감사를 명확하게 딱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든지 뭔가 딱 부러지는 결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박형수 원내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상 오늘 의총을 또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오늘 의총이 좀 불투명하다. 현재 뭐 일정상으로 의원들도 다 지금 한데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윤재진 위원님. 네. 이게 국민의힘의 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당의 혁신과 제대로 된 쇄신을 가능하려면은 네. 엄청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있던지 아니면은 당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뭐 선거가 있던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자발적인 선의에 의존해서 당이 갑자기 잘 된다. 그랬으면 진작에 잘 됐겠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혼란과 갈등은 장기화될 겁니다. 일단락되는 계기가 저는 이제 원내대표 선거일 거라고 봐요. 어쨌든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나면 지금 당의 주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숨은 표심이 나와서 정말 당이 좀 제대로 혁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심이 나온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원내대표 선거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문제는 전당대회를 통해 해결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지도자가 나 이제 이렇게 뽑혔으니까 내가 하겠어 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결국 조금 국민들께는 민망한 모습들을 좀 계속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지나가야 할 암흑의 터널이다. 그래야만 반대편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여가 있으면 야가 있고 야가 있으면 여가 있는 이유가 있죠. 양쪽이 공존을 해야 같이 발전을 하는 건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국민의힘 약간 이 뭐 터널 좀 약간 장기화될 수 있고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애정 어린 조언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애정어른이 조언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 던진 5개 중에 한 2-3개는 받았어야죠. 예를 들면 탄핵에 반대했던 당론을 철회하겠다. 그게 뭐라고 그거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자존심 문제인가요? 정치가 본인들 자존심하라고 하는 정치는 아니잖아요. 그걸 내려놨을 때 뭔가 변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참 답답한 게 왜 본인의 거취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만듭니까? 본인의 거취를 걸고 들어갔었어야죠. 아하. 저 그만둡니다. 관리형 비대위를 발족시켜 주십시오.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만두고 되니까 관리형 비대위에 참반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5시간 동안 본인이 뭐 전당원 투표로 자기의 신임을 묻겠다. 거기서부터 저는 스텝이 꼬였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6일 원내대표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네. 어떤 긴 터널을 짧게 갈 건지 아니면 아주 길게 갈 건지 정하는 중요한 어떤 시점이 될 것 같다. 그래 봅니다. 네. 거듭거듭 얘기가 나오죠. 16일 뽑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터널이 짧을지 길지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